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지. 남들은 이런 거 못해. 오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기까지 하는 사람들. 땡땡 대학교도 안 나오고 어디서 나대? 심할 때는 자기한테 누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욕까지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죠?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저 인간은 진단명이 뭘까? 이런 궁금함 한 번씩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병리가 특징인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들의 진단명,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란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결여를 특징으로 하는 인격장애입니다. 영어로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데요. 나르시시즘라고 할 때의 그 narcissistic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사랑을 하지 않다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기 얼굴만, 수면에 비친 자기 얼굴만 쳐다보다가 쇠약해져서 죽게 되는데요. 솔직히 뭐 거울 보고 남몰래 나 좀 괜찮은데? 잘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괜찮아서 쳐다보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다. 이거는 좀 심각한 자기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인 나르키소스가 자기애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극단적인 자기애, 나르시시즘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제보다 과대평가합니다. 자기가 이뤄낸 걸 막 과장하고요. 우수하다는 느낌을 스스로 가지는데 문제는 남한테도 그 느낌을 가지도록 기대하고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 권력, 천재적임, 아름다움, 천년의 사랑 이런 뭔가 환상에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힘이란 것은 옳은 것, 아름다운 것. 오히려 약간 빌런처럼 보일지언정 성공하는 거에 더 몰두되는 매력적인 악역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지나친 권력이나 성공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가 너무 특별해서 주변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만 사귀려고 해요. 급 맞는 사람들. 속된 말로 레벨이 맞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사귀어야 된다. 이런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걸 못 참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원칙상 대기하셔야 되세요. 아니면 원칙상 한 개만 드릴 수 있어요. 두 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은 아쉽다. 그런데 할 수 없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남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두 개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쪽 직원이 하급자여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좀 상급자한테 얘기 좀 해보시죠. 뭐 대표님한테 얘기 좀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 납득을 하면 그만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거나 설득하려고 하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이 가게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쪽을 평가절하하고 원칙이 중요하다는 사람을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을 쓰겠어요? 당연히 안 쓰죠. 이용하고 착취를 잘합니다. 악덕 사장님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도 자꾸 느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나의 이런 모습이 비호감이고 거북하다고 생각해서 피하는데 자기는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잘 안 대해주니까 뭐야 이 사람들 열폭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한테 자긍심이나 우쭐함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이긴 하지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분노도 느끼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열등감 느낀 적 있고 내가 한 거는 좀 자긍심 많이 느껴서 자랑도 많이 하는데 나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할 때 매번 허세를 부리나요? 아니면 매번 자기한테 취해 있나요? 매번 이 사람이 나보다 낫냐 안 낫냐 이걸 따지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면은 점점점 반성하시고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런 생각들을 매사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 또 대부분의 상황,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거의 매사에 사람의 급을 따지고 자기가 잘났다는 게 그냥 기본 전제로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랑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거만한 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하는 상대방을 거북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저랑 면담을 하는데 제가 치료를 받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여기가 잘한다고 하길래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다 따져보니까 여기가 그나마 제일 낫더라고요 하고는 이 어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좀 말이 통할 것 같아서 왔어요. 이거 자체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할 거다. 사람을 계급적으로 나누는 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이 사람이. 여기는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서 왔어요. 여기에서 자기 자랑은 안 했지만은 딱 무의식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말이 잘 안 통한다. 나랑 말이 잘 안 통한다. 왜냐? 남들이 이해하기에는 내가 너무 특별하니까. 남들은 너무 보통 사람들이니까 이런 게 딱 전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 촉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 불편하고 거북하다. 그러면 자기 촉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상인과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의 차이는 무슨 말을 하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냐, 어떤 디테일을 살리냐 이런 데에도 있거든요. 그게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한다는 은은한 느낌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들,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좀 재수없다. 재수없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저 사람은 참 멘탈은 강하겠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살면은 아무 일에도 상처 안 받을 것 같고 흔들릴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과시는 결핍이다. 이런 말 아시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를 과시하면서 안하무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작은 실패나 외부 평가에 과도하게 예민하고 남들보다 수치심이나 굴욕감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히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엄청 분노하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막 원한까지 갖게 되기도 해요. 객관적으로 잘못해서 원한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내서 원한을 가지는 거죠. 약간 느와르 영화의 보스들이 파멸할 때 이럴 때 엄청 막 분개하잖아요. 다 때려 부수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수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 기억나세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사람들이 자존심은 굉장히 내세우고 자존심 굉장히 센데 자존감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건강할 리가 없죠. 오히려 다른 질환보다도 더 동반된 질환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으니까 만성 우울증이 많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세서 나 힘들다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니까 혼자서 고민하다가 속 쓰리고 머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신체형 장애도 많고요. 건강 염려증도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이 안 좋은데 내과에 갔더니 지금 위에는 이상이 없고요.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사 돌팔이다. 다른 내과 가야지. 막 이러면서 부정하고 닥터 쇼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 염려증도 많아요. 남들이 다 자기를 시기 질투한다. 그래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피해 망상도 심하고요.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이런 부정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자살률도 높아요. 만성적으로 우울하고 또 순간적으로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면 굉장한 분노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 순간에 상처받고 취약해지기 때문에 자살 이런 충동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특히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살 확률이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좀 확실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물론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뜻은 아니고요. 절대 그렇진 않지만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거나 실행력, 추진력이 있는 거는 성공하신 분들과 자기애성 성격이신 분들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확실한 자살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논의들도 있죠.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상사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어느 정도는 진짜로 사회적인 성공과 능력이 뒷받침되는 인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리더, 고위직 이런 상사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상사는 부하 직원한테 존경과 인정을 요구하고 과도하게 착취를 합니다. 잘하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에 나오는 메릴 스트립처럼 메릴 스트립이 막 갑질을 하잖아요. 부하 직원한테 뭐 해리포터 미발 행본 구해서 쌍둥이 딸한테 읽혀줘라 뭐 이런 거 막 요구하고 커피는 뭐 몇 시에 정확하게 뭐 들고 와야 되고 너는 옷이 그게 뭐냐 이렇게 막 지적도 하고 자존감을 뺏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성과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상사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착취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구른 건 부하 직원인데 업적은 다 저 사람 업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연인으로 만났을 때는 그 연인을 과하게 이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자야. 자기는 특별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스라이팅의 밑밥인 거죠. 사람들 중에서 연인한테는 외모 칭찬하고 너무 예쁘다고 몸매 좋다 이런 칭찬 해주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몸매를 평가하고 외모를 지적하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봐라 몸매가 저런데 나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너무 상처되는 말을 막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자기애성 성격장애일 수 있어요. 못났고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 말고 너는 특별하니까 나랑 사귀는 거야. 그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너도 살찌면 너도 알지? 너도 못생겨지면 너도 알지? 약간 그런 압박감을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인이 자기를 우러러 봐주길 바라면서 연인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려요. 너 같은 애를 누가 사귀어주냐? 나 정도 되니까 사귀어준다. 넌 나한테 너무 급이 안 맞는데 내가 사귀어준다. 사랑을 적선하는 사람 마냥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엄청 생긴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동등한 관계로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조력자로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거북하게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나 정도 되는 사람의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이쪽이 특별합니다. 난 아무나 하고 비즈니스 안 해. 그쪽이니까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러다가 수 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가절하를 하죠. 괜찮은 데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별 수 없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평가절하가 사실은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는 의사-환자 관계도 일종의 조력 관계이니까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하면서 엄청 막 둥둥 띄워주세요. 그런데 뭐 좀 안 된다고 하면 갑자기 돌팔이 취급하시고 막 약 가지고 뭐 임상 실험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갑자기 싹 이렇게 돌변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는 가능할까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성격의 문제이다 보니까 치료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진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치료를 열심히 했을 때에는 의외로 성격 문제의 상당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때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 변화로 깨달음을 얻을 때 호전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아닌가 싶은 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이분들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치료를 받으러 오나 아마도
동반된 질환이 너무 심해졌을 때, 만성적인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존감에 확 상처를 받아서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 몸바쳐 쏟아부은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했을 때, 내 라이벌이 나를 제치고 승진했을 때, 이럴 때 갑자기 확 배신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면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살아남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중년쯤 됐을 때에 자녀들이 성인기가 되고 또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이어졌잖아요.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할 때, 아니면 자녀들이 연 끊겠다고 할 때 충격을 받고 병원에 오십니다. 배우자나 자녀들도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면모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충격받게 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게 이제 습득을 한 거예요. 그냥 말로 좋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인생에 나라는 오점을 남기겠다. 나 엇나가겠다.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인생이 다 쉽고 다 뭐 잘난 것만 있었겠지만은 나는 마음대로 안 될걸?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막 반항을 하시고 절연을 하겠다. 이럴 때쯤에 충격을 받고 오시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가족들 문제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가족들의 소중함을 충격요법으로 깨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에 대한 동기도 있으시고 실제로 치료를 잘 받으시면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앞서 말한 직장에서의 좌절, 자기애성 좌절로 인해서 자살 충동이 확 생겨서 오시는 경우에도 큰 충격을 받고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다라는 계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꼭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I was you, I'd wanna be